이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음바페를 가장 중요한 선수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음바페를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이 엔리케 감독의 축구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의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도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적인 측면이 꽤나 중요합니다. 애초에 음바페는 수비를 안 하는 선수죠. 그리고 수비를 파리 생제르맹에서만 안 하냐?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독들이 음바페를 수비에 가담시키는 것을 아까워하죠. 왜 그러냐면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수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상대의 수비 라인이 올라올 텐데, 이때 음바페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는 것보다 당연하게도 조금 더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역습을 할 때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수비 라인을 올리지 못하거든요. 상대가 수비 라인을 못 올리면 상대의 공격 숫자가 조금 더 부족해지고, 그리고 전방 압박의 강도도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음바페는 수비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파리 생제르맹도 마찬가지고 음바페의 이 뒷공간, 이 측면 공간을 어떻게 수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난번에 파리 생제르맹과 뉴캐슬의 경기를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경기에서 음바페가 내려오지 않을 때 이 왼쪽 라인에서 루카 헤르난데스가 혼자서 2명, 3명을 상대하다가 이 오른쪽 측면 공간에서 무너질 때가 많았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대표팀도 월드컵에서 이 왼쪽 측면 공간에 대한 수비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음바페를 공격적으로 쓰면서 음바페의 수비 부담을 완벽하게 덜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뭐 세금과도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이긴 한데, 이것을 최소화시키려면 음바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과거에 마투이디가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음바페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기도 했고, 최근에는 라비오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서 음바페가 내려오지 않을 때 이 뒷공간을 커버해주면서 프랑스도 두 줄 수비를 만들거든요. 파리 생제르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왼쪽 미드필더 라인에는 비티냐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티냐가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가 3톱을 구성할 때 비티냐가 이 좌우 측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엄청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비티냐도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도 이 공간을 정말로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이런 수비적인 연습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보시면 마요르카가 5-3-2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5-3-2 전형에서 최전방 투톱 무리키와 은디아에 이 두 선수가 내려와서 측면 수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중원 싸움을 해주다가도 측면으로 공격이 전개되면 측면으로 달려나와서 이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는 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엄청나게 해주면서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볼 경합 횟수가 1위였고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도 1위였어요. 그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압박도 많이 하고 상대 수비와 경합하는 장면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도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때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고 영입을 했을 거고, 엔리케 감독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 음바페에게 딱 필요한 역할이죠. 프랑스 대표팀에서 마투이디나 라비오가 했던 왼발을 쓰는 중앙 미드필더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서 음바페가 내려오지 않을 때 이 왼쪽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해주는 이러한 형태를 이강인 선수가 아마 앞으로 음바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측면으로 움직여주는 동선은 사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음바페가 네이마르와의 공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본인이 원톱에서 뛰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에서 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톱에서도 뛰기 싫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뛴다고 해서 측면 지역에서만 뛰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측면에서 뛰다가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와 싸워주고 있을 때 그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음바페가 사실상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오른쪽에 하키미를 높게 올리는 대신에 왼쪽 풀백인 리카 헤르난데스는 올라오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연스럽게 이제 변형 3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가 버리면 한쪽 측면이 비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엘리케 감독이 이렇게 변형 3백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에 하키미 혹은 덴벨레가 측면을 넓게 쓰고 왼쪽 측면도 같이 넓게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은 특히나 리그왕에서 보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 음바페처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는 역할을 맡기도 했었죠. 그때 왜 이 역할을 이강인한테 줬느냐? 왼쪽 측면을 넓게 써야 되는데 풀백은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파비안 루이스나 비티냐가 왼쪽 측면으로 돌아뛰어서 이 측면을 넓게 쓰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강인이 왼쪽에 나올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윙백처럼 측면을 넓게 써달라 라는 거였었거든요. 물론 그게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가주면 이때 수비가 약간 안쪽으로 끌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이 측면 지역을 넓게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음바페에게 수비가 쏠릴 때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바페에게 붙어있던 압박이 이강인에게 분산되면서 음바페에게 오히려 공간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역할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미 지난 시즌에 연습을 많이 했던 역할이었어요. 달라진 거 없거든요. 3미들에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였고 최전방 투톱이었어요. 5-3-2 전형이었죠. 근데 이강인 선수의 앞에 있는 선수가 무리키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은디아예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나가고 무리키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때 이강인이 왼쪽 측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요르카에서도 공격을 시작할 때는 중앙에 있는데 공격이 앞으로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돌아뛰어서 크로스, 무리키의 헤더 이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미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에서 이런 플레이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음바페가 안으로 들어올 때 측면으로 나간다. 이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플레이를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할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티냐가 최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측면적으로 나오는 플레이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할을 조금씩 그래도 익숙해져 가고 있긴 한데 애초에 비티냐는 조금 더 중앙 지역에서 뛰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오른발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처럼 왼쪽으로 나와서 이 왼쪽 지역에서 곧바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비티냐는 오히려 측면으로 나왔다가 본인이 다시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가요. 이러면 풀백은 올라오지 않고 비티냐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수비가 계속 밀집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티냐가 물론 최근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강인이 조금 더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에는 더 적합한 선수고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애초에 음바페를 극대화시키려는 팀이기 때문에 음바페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이강인의 역할을 아마 엘리케 감독도 부여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도 음바페를 도와줄 수 있지만 중원이나 측면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대편에서 음바페를 도와준다는 것은 중앙에 뛸 때도 마찬가지고 측면에 뛸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 오른쪽 측면에서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대표팀에서 했던 거죠. 끌어당긴 다음에 뛰어들어간 음바페에게 패스를 뿌려준다. 이 역할도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밖에 할 수가 없는 역할이에요. 메시가 떠나면서 왼발을 쓰면서 플레이메이킹하는 선수가 애초에 이강인밖에 없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플레이메이킹을 잘하는 선수도 네이마르와 베라티가 모두 떠났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에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처럼 이렇게 오프 더 볼 플레이와 압도적인 스피드를 가진 선수에게는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는 뒤에 있었던 비티냐나 에메리가 찔러주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패턴으로 득점을 만든 것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 선수들보다 이강인 선수가 찔러주는 패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훨씬 더 그러한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맹과 프랑스 언론에서도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부족하다
라는 반응들이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할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 역할을 이강인이 채워준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음바페에게 그런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강인과 음바페 이 두 명의 조합이 이번 시즌 꽤나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강인 선수의 패스, 음바페의 득점, 이 조합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